자, 오늘 그러면 이제 단면도, 우리가 모델링한 제품들을 시트에서 단면도를 이제 쳐서 2D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모델링 한 거를 이렇게 배열을 하기도 했었고, 분해도 했었고, 조립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4분의 1만 또 이렇게 뜯어내서 속을 보여주는 조립 행위도 했었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뭐 했습니까? 이렇게 등각교로 놔두는 행위도 우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이제 2D 치수를 매기기 위한 그 전 단계 2D 도면을 마련해 놓는 행위를 우리 오늘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놓는 거에 그냥 그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2D로 그냥 탁탁 박아놓는 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단면도 쳐야 되고, 단면을 쳤으면 그만큼 한쪽은 반만 남겨놔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중심선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행위들을 한번 다 같이 배우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트 새 시트 넣어주고요. 작품명은 똑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척도는 1대1입니다. NS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1대1이 돼야 됩니다. 척도는 1대1이 돼야 되고, 일시는 오늘 날짜, 능력 단위는 형상 모델링 검토가 될 겁니다. 형상 모델링 검토. 오늘은 7월 7일 형상 모델링 검토, 변심 왕복 장치, 척도는 1대1, 시트는 A2입니다. A2.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또 바로 해볼게요. 자, 본체부터 한번 가지고 와보죠. 본체. 자, 기준 눌러서 본체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본체. 자, 본체를 가지고 왔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치면 음선 제거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음영 처리를 눌러준 다음에 화면 표시에서 접하는 모서리까지 눌러서 이렇게 현물을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음영 처리를 끄고 숨은 선을 킨 다음에 접하는 모서리는 꺼줘야 됩니다. 일단은 음선 처리를 해주고 음영 처리는 끄고 화면 표시에서 접하는 모서리는 꺼줘야 돼요. 이제는 2D로 할 때.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2D 우리 V벨트 풀었을 때, 삼각법 풀었을 때 그때 그 선으로 그리던 그 도면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투영을 눌러서 위 아래로 눌러주면 이렇게 작업이 기본적인 거는 완성이 되죠. 관리해서 스타일 편집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저는 이게 저장 자체가 이제 삼각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킬 때는 얘를 다시 킬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집 버튼 눌러서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도면을 열면은 걔는 삼각법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딱 끝나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배울 때는 얘를 이제 이렇게 놔두는 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렵다 이거죠. 이 단면도를 치는 이유가 요렇게 놔두면 보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또 계신 분들 중에
이거 굳이 이거 어렵지 않은데요? 보이는데요? 이제 모델링 한 거랑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수문선이 뭔지 알겠는데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도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조금 켜진 거죠. 첫날 우리 5월 26일인가? 이때 와서 이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일이고 이래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딱 봤을 때 뭐 이거 당연히 뭐 안에 구멍이고 이거 안쪽에 베어링 자립한 거고 이거 탭이고 탭구멍이고 그죠? 이거 구멍이고 아 이거 옆에서 봤을 때 이거지. 이거 아는 이유가 지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도면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꼭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도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초급자든 상급자든 좀 요건 힘들긴 하지만 비전공자들도 좀 보면 좀 이해는 되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어떤 부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래도 요렇게 생긴 그림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잘라야 된다 이거죠. 반을 쪼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반으로 쪼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면이라는 거를 기능을 사용해서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한번 이렇게 놔두고 단면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단면 들어갑니다. 단면을 누르고 단면. 자, 얘를 이 모양이 전 시트에 있는 것처럼 해칭이 들어간 모습으로 좌측으로 꺼내내려면 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우측 면도를 이용을 합니다. 우측 면도에 이 단면 기능을 켜서 여기 구역을 설정을 해주고 구역을 눌러주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가운데를 끊어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약간 뭔가 걸림이 발생합니다. 여기를 찍어주고 정확하게 일자로 타. 2번 클릭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을 눌러준 다음에 우클릭을 눌러서 계속을 눌러준 다음에 이쪽으로 빼면 요렇게 왼쪽으로 빼면 요렇게. 근데 얘 기준에서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한번 바깥으로 쭉 저는 빼볼게요. 요렇게. 아주 쉬워요. 그렇죠? 마우스질만 똑바로 하면은 뭐 더 이상 뭘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라요? 그냥 여기에 있는 얘를 가지고 절반 끊어내서 옆으로 나온 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영이랑 좀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들 투영이랑 잘 보세요. 자, 투영을 누르고 얘를 건든 다음에 옆으로 쭉 빼보세요. 이거 옆에 똑같죠 이거 지금. 얘를 투영시켜서 좌측면도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좌측면도 꺼내낼 때 난 좀 잘라놓은 걸로 보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중앙을 딱 자른 다음에 계속 눌러주고. 그러니까 투영이랑 단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우스질 차이긴 해요. 한번 이렇게 잘라줘야 되니까. 그거 말고는 다 똑같다. 여러분도 혹시 요거를 4분의 1만 뜯어내볼까? 4분의 1만 뜯어내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4분의 1만. 자, 어떻게 하나 잘 봐요. 자, 4분의 1만. 자, 여기 왔어요. 가운데 옵니다. 쳐주고, 일로 이제 나가요. 나갔다가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요렇게. 그래야 4분의 1만 뜯은 모습이 완성이 돼요. 이거는 왜 안 될까? 이거 또 4분의 1만 뜯으라 하면 이렇게 뜯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뜯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요렇게 뜯으면 나중에 요거 계단식 여기까지 좀 해줘야 여기에 뭔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게 뷰가 나옵니다. 버릇을 좀 요렇게 계단식으로 다 나오도록 좀 뜯어주셔야 돼요. 요렇게 발동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 그래서 이게 간편하지만 버릇을 항상 들을 때는 전체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도록 요렇게 요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뜯을 일은 없잖아요. 절반만 반뚝 뜯어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뜯어내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랑 미리 해놓은 요 녀석이랑 똑같죠. 그죠? 얘랑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저는 물론 이 단면이라는 기능이 참 편하지만은 조금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사람 성향이죠. 사람 성향. 어떤 걸 더 많이 선호하느냐, 어떤 기능을 더 쓰느냐. 왜냐, 단면을 칠 수 있는 게 이 단면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요 아이콘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브레이크아웃은 사용처가 정해진 걸로 나왔어요. 뭐냐면 국부투상도나 부분투상도 하라고 나온 거예요. 전체를 자르거나 4분의 1을 자르거나 요럴 때는 요거 써라. 요거 편하니까 요거 쓰란데 계단식이 뭐 절단하거나. 근데 이 브레이크아웃은 약간 부분 아니면 내가 선택한 영역, 그림으로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딱 한 영역, 요런 거를 뜯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온 녀석인데, 내가 그냥 여기를 왁구를 이렇게 쳐버리면 절반이 뜯어진 모습으로 해주니까. 그리고 요런 게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 지우고 싶다? 요거 지우면 같이 날아갑니다. 이 알파벳만 지우고. 물론 이제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가시성을 꺼야 되겠지. 전체 표시 이런 걸 꺼야 되겠죠. 얘는 안 지워지나? 얘는 또 안 되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단면을 쓰지 않고, 그럼 이제 지워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새 스케치 시작 눌러서, 새 스케치 시작, 얘를 자를 거기 때문에, 얘 영역에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찍어줍니다. 여러분들 스케치 시작 누를 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차이점 뭐라고 했죠? 가장 큰 차이점. 기억납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수업. 내가 이 새 스케치를 이용해서 무언가 얘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차이 난다고 했죠? 그래. 십자선이 어디에 있을 때? 중앙이 이 부품이 아니라 도면의 왼쪽 하단에 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봐보세요. 스케치 시작을 누르고 내가 아무것도 연관 짓지 않고 바닥을 눌러버리면 십자가의 중심이 도면 왼쪽 하단에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십자선은 부품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만큼 잘라요. 이상하게 쫙 크게, 엄청 크게. 그렇죠? 스케치 마무리하고 브레이크아웃 눌러주고 또 영역 설정한 다음에 이 왁구는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2개 있으면 꼭 선택해 줘야 돼요. 리브랑 좀 다르네. 이 영역 설정을 한 군데만 해 놓으면 자동 체번. 근데 영역 설정을 2군데 막 끊어놔서 했다. 그러면 요 프로파일로 가서 선택을 좀 해줘야 됩니다. 몇 군데 할 건지. 자, 그럼 이제 잘라야 돼요. 가운데 잘라야 되잖아. 가운데로 이 네모 왁구가
이 제품의 가운데를 딱 자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를 여기서 인식시키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어디? 칼자를 여러분이 커팅식 칼 위치를 잡아준 거야. 커팅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커팅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잖아. 혹은 여기도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얘로 잡아준 거야.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가운데니까 여기다가 톡 찍어주고 확인 눌러주면 잘라줘. 자, 대신 여기는 숨은 선이 발동이 되죠.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숨은 선, 은선 제거를 눌러주면 되겠죠. 은선 제거. 좀 귀찮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부터 얼른 해놓고 뽑아내겠지. 그 다음에 근데 얘만 또 은선 제거하고 싶은데 얘가 은선 제거 되거든요. 얘는 뭐예요? 스타일 이거 연계성 풀어버리고 은선 필요하다면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아예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면으로 해도 되고 브레이크아웃으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얘가 잘라졌어. 여러분들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있어요. 수박. 내 눈앞에 수박이 있어. 근데 내 머릿속에서만 잘라. 진짜로 자르는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만 잘라서 이 안을 상상하는 거야. 그게 이거죠. 이것도 실제로 자른 게 아니잖아. 원래는 하나의 물체인데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잘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원래 실제로 반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도 우측면도 반이 잘려졌어.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잘랐잖아. 정면도 되는 녀석을 잘랐잖아. 이렇게 주먹을 봐봐요. 자, 원래 이렇게 했던 녀석이야.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우측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잘랐어. 원래 주먹이 합쳐져 있는 녀석인데 잘랐어. 그래서 이게 속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녀석의 좌측이나 우측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잘라줬잖아. 잘라서 보여줬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얘에 맞춰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여길 잘라야 되냐, 여길 잘라야 되냐, 어디를 남겨놔야 되느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원래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 원래 하나입니다.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얘랑 똑같은 쪽으로 또 볼게요. 자, 이쪽으로 원래 이렇게 있던 놈. 근데 이 그림은 뭐예요? 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른 녀석이죠. 그죠? 다시 원래 있던 놈. 자, 요렇게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에서 보면 오른쪽 왼쪽이죠? 그렇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있어. 근데 잘라버렸네. 자, 자른 상태에서 이제 우측 면도를 한번 볼까요? 어디가 남았어요? 오른쪽이 남았지. 예, 오른쪽을 남겨놔야 돼요. 왼쪽을 남겨놔야 돼요. 오른쪽을 남겨놔야 돼. 얘를 만약에 왼쪽 좌측 면도를 뽑아내면 왼쪽이 남겨놔야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잘랐으니까 우측이든 좌측이든 자른 면만 놔야 되고, 만약에 평면도 필요해. 자, 평면도 그렇죠? 평면도 잘랐어. 위로 가. 자, 이게 이렇게 됐잖아. 근데 나는 지금 항상 이걸 손을 제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던 거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평면도를 놔뒀어. 그러면 위에를 잘라야 돼, 아래를 잘라야 돼요? 아래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요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라 볼게요. 자르는 건 이제 오리기. 오리기를 이용을 해서 눌러준 다음에 요것도 정확하게 여기 잡힙니다. 이렇게 남겨놔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남겨놔야 될 부분, 남겨놔야 될 부분을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음. 10분 쉬었다 오죠. 자, 그러면 이제 본체는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이제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왜 평면도는 필요가 없나요? 평면도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죠? 투영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얘도 역시나 이제 자를 때는 이제 반 잘렸으니까 요렇게 이제 남겨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 도면이 이제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 이게 있었나? 없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모델링을 해냈어요. 없는데도. 물론 이제 투영을 하고 요게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면서 이제 해냈습니다. 자, 그럼 가공하시는 분들 이게 없다고 못 만들까? 우리 모델링 했잖아. 모델링 한 게 가공이랑 똑같죠. 왜? 제품을 인지하니까 3차원으로 그려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만드는 거예요. 평면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도 요것만 보고 모델링을 해냈으니까. 그러면 이 도면에다가만 치수를 잘 넣으면 제작하시는 분들도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을 만들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면 이 도면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도면 전체 조립도 우리 이 부품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 요 도면이 세 군데의 모습이 다 필요하거든. 삼각법으로. 왜? 위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조립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은 요 세 개가 다 필요로 해요. 근데 2D 만들 때 얘를 뺀다는 소리거든. 만들어는 놨는데, 그러니까 그림은 그려는 놨는데 이걸 뺀다는 소리야. 그래서 현장에서는 삼각법으로 얘가 존재는 하죠. 안 만들어주진 않지. 대신 치수가 거의 안 들어갈 거야. 이 두 개에다 치수를 올빵하겠죠. 얘는 그냥 존재만 하고 있고. 그런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쪽에 놔두고, 자, 두 번째가 잠시만요. 책을 좀 한번 볼까? 두 번째가 스퍼기어입니다. 스퍼기어. 그렇죠? 스퍼기어. 잠시만요.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스퍼기어 한번 불러와 보죠. 스퍼기어 기준해서 스퍼기어. 자, 스퍼기어 불러오고요. 역시나 음영 처리 꺼주고 음선 처리해주고 화면 표시에서 접하는 모서리 꺼준 다음에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와주고, 자, 얘는 단면도로 바로 꺼내 볼게요. 단면 쳐서. 자, 얘는 12시 방향에서 자른 다음에 이거 여기에서 이제 좀 잘해야 됩니다. 자, 중앙을 한번 와야 돼. 중앙을 오고 중앙에서 한번 클릭을 하고 얘를 일로 나가면 안 돼요. 일로 나가면 왜 안 될까? 일직선으로 쭉 나가면 안 되는 이유. 일직선으로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이유.
뭐가 눈에 보일 텐데. 뭐가 좀 이상할 텐데. 어때요? 중간에? 아, 요거 말하는 거죠? 이빨. 그렇죠. 자, 치형을 잘라줘야 되는데 얘는 6시 방향에 이 치형, 우리 이 이빨을 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치형이 없으니까 어때요? 없는 걸로 잘랐죠? 자, 그럼 요때 왜 이게 안 되냐? 자,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53.85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원래 얼마여야 돼요? 뭐 54 이래 되겠지. 왜 짧아요, 근데? 지금 요까지가 뭐예요? 여기를 보여준 거잖아. 요 선을 보여준 거거든. 요게. 요 선이. 요걸 보여준 거란 말이야. 요거. 자,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절반으로 자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12시에서 잘라서 가운데를 한번 온 다음에 이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또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를 딱 갈라가야 되잖아. 힘들죠? 이게 지금 안 걸리니까. 어디를 찍어주냐면 여기를 한번 찍어줍니다. 여기 오면 여기 가운데 찍히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한번 찍어줘. 찍고 다시 요걸 쭉 일자로 옆으로 좀 빼보면 얘가 이렇게 딱 그 어떻게 보면 연장선 개념으로 좀 한번 더 나가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클릭 수가 한 번, 두 번,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 그 다음에 요거를 맞춰서 네 번, 요렇게. 그 다음 우클릭 계속 눌러서 옆으로 빼주면 정확하게 54가 나오죠. 이빨을 정확하게 갈라서 나간 거니까. 2번 위치에다가 놔둬줍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데 만약에 12시 부분에 치형이 없어. 12시 부분에. 12시 부분에 치형이 없어. 근데 키는 12시 방향으로 나 있어.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이렇게 자르겠죠. 여기 없다고 치고 이렇게 자르겠지. 이러면 또 안 된다. 왜 안 될까? 키가 제대로, 그쵸, 구현이 에이씨, 이거 무조건 옆으로네. 일단 그냥 이렇게 뺄게요. 키가 이상하게 잘려요. 요 행위는 제가 요 과제가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12시 부분에 치형이 없을 때는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자, 녹화가 또 안 된 상태에서 또 들어갔었는데, 자, 아무튼 또 시작을 해요. 뭐 이렇게 얼른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자, 또 가지고 옵니다. 자, 슬라이더. 자, 슬라이더 세워져 있다는 거지. 눕혀야지. 자, 눕혔는데 이거 좀 아쉽다 이거지. 왜? 옆에 보여주면 좋잖아. 이렇게. 요 모양 되게. 요걸로 맞춰준다 이거지. 확인. 얘는 축 옆에. 자, 축 옆에 딱 갖춰놓고 보니까 어머나 여기 탭이 있네. 그렇죠? 탭이. 자, 그러면 얘 또 부분 쳐야 되니까 스케치 시작으로 스플라인 보관으로 만들어 주고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브레이크아웃으로 가운데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숨은 선 있잖아. 요거 숨은 선 안 보이게 은선 제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은선 제거. 여기에서 은선 제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왠지 얘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때문에? 오, 면친 거. 요거. 치수매. 여기 면 쳤잖아. 그 사이 집어넣으려고. 그 표현하려면 요 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치수 매겨야 되겠죠? 거기 얼마인지. 이 도면만 딱 보고 여기다가 치수 어떻게 넣겠어? 못 넣잖아. 얘 아니면 얘가 필요하겠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필요하지. 그럼 얘를 넣든지 얘를 넣든지 뭐 하나 선택해야 돼. 난 얘를 선택하겠다 이거지. 얘 아니면 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기준 6번 보시네요. 어이구 5대1로 커지게 나오네. 나는 1대1로 바꿔줘요. 당연히 1대1로 바꿔야 되겠죠. 1대1로 바꿔주고 그죠? 서 있네. 눕혀야 됩니다. 얘는 눕혀야 돼. 원통 같은 개념은 눕힌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 자, 근데 얘도 숨은 선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자르겠다 이거죠. 스케치 시작. 얘 스케치 시작. 이만큼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커 가운데. 그리고 은선 꺼주고. 그 다음에 얘도 상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세가 필요합니다. 상세. 동글뱅이 전체 상 요거. 어이씨. 뭐야 이거 왜 그래요 갑자기? 어? 이상하네. 응? 여러분들도 그러나? 아 맞다. 그렇죠. 또 헛짓거리를 하고 있죠 또. 이거를 해주고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요거 상세를 해줘야 이제 얘랑 각도 요거 포함시켜 한 번에 여기다 다 넣으려고 한번 당겨봤어요. 자, 그다음 또 기준 눌러서 이제 7번 링크네요. 링크 확인 링크. 자, 단면도 이용하면 되겠네. 요렇게 불러와서 만약에 나는 링크 눌렀는데 이 모습이 아니고 이게 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를 때 그거 큐브 가지고 이렇게 눕혀서 갖고 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단면 치는 거죠. 가운데로. 이렇게 단면 쳐주면 되죠.
어차피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제 CAD로 넘겨서 이런 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런 거. 지울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얘도 잘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안 남기겠죠. 뭐 하겠어요? 요만큼만 살려놓겠지. 오리기 써야지 얘처럼. 얘처럼. 얘도 뭐 하겠어요? 오리기 쓸 거예요. CAD 가서 TR로 작사를 내든지 아니면 오리기로 살리든지 이것도 들어가줘야지. 다. 반만 살려놓는 거지. 반만. 잘랐으니까. 잘랐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오리기 눌러서 잘라요. 자, 그 다음에 8번. 8번 또 커버네. 살짝 올려주고 커버 기준 8번 커버 좌. 근데 얘를 이렇게 눕혀서 가지고 오면 얘를 자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줘야 될 건, 자 이거 조그만데 여기 자리 잡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원통 개념이니까 얘 이쪽으로 좀 빼줘도 돼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주고, 그죠? 요 커버가 이쪽으로 이제 자리 잡아주고, 얘 다시 조그만 거니까 조그만 게 여기로 오는 게 낫지. 번호 순서 꼬이더라도, 그죠? 좀 큰 놈이 위에 좀 자리 잡고, 이렇게. 그다음 단면 쳐주고 오려주고. 부품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또 너무 촘촘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 치수 넣어야 돼요. 치수 넣을 자리는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이거 만약에 10번까지 뽑아내잖아요. 10번, 우리 10번도 있죠. 핀. 그 링크랑 슬라이더 연결을 해주는 핀. 그거 우리 10번으로 하자 했잖아요. 그 10번까지 다 이 한도면에 넣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나눠서 분배해서 해야 돼. 2장 나와야지, 2장. 실제로 이건 그냥 넣는 거 연습한다고 지금 한 장에다 다 때려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치수 넣고 뭐 하고 하면 A2가 2장 나와줘야 돼요. 너무 양이 많아서. 억지로 한번 껴 넣고 넣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기준 칼라 1대1. 칼라 뭐 옆모습 필요 없고 요것만 가지고 와서,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새 스케치 브레이크아웃 자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핀. 고정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한 개에서 기호 스케치 해가지고 01, 그렇죠? 그다음에 스퍼 기어가 02, 축이 03, 그다음에 상부 커버가 04, 그다음에 슬라이더가 05, 슬라이더가 05, 그다음에 부시가 06, 그다음에 링크가 07, 커버가 08, 칼라가 09, 고정핀이 10. 자, 너무 멀잖아.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여기 가서 이걸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평가 때, 그렇죠? 요거 넣어야 되니까 요거 그대로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다음에 다시 시트로 넘어와서 여기서 컨트롤 V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위에서 컨트롤 C V 다음 전에 시트에서 넘어와서,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러온 건 꺼야 되잖아. 11번부터 21번까지 Shift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가시적 적용하기. 저장 빵 누르면 끝나.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한 단계가 이제 내 기준에서는 요렇게 들어갔었죠. 요거부터 좀 달라졌지만, 이거 안 했네. 요거, 그죠? 여기 상세도, 얘도 상세도 하나 필요하죠. 오일실 때문에. 팔 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할 때는 이렇게 불러왔지만 실질적으로 얘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얘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왜 얘는 해놓고 얘는 없냐? 내 거 시트 기준, 저번 주 한 거 기준으로 봐도 얘는 카운터 보어 때문에 터트린 거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얘도 조금 더 다듬으면, 얘도 이러는구나.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지? 이건 캐드 가스 날려야겠다. 됐습니다.